예, 송은재TV 시작하겠습니다. 대선 전국에서 많이들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 수많은 인성, 자질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저렇게 지지율이 높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통 지지층, 친문, 이런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서 이재명에게 모여 있는 건 알겠는데 합리적인 중도층에서도 이재명을 지지하는 경향이 많다. 왜 합리적인 중도마저 이재명을 지지할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재명이 지난 6월에 경기도 이천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그 대규모 화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대규모 화재로 소방서의 김동식 구조대장, 그 구조대장이 화재 현장에 있었다. 자기 산하의 소방대원들은 모두 일찍 나가라고 하고 자기 혼자 남아있다가 그게 고립이 됐지 않습니까? 전 국민이 그 김동식 구조대장이 살아서 나오기만을, 그 사투를 벌이고 있는 구조대장이 안전하기를 그 기원하고 있는 그 시간에 이재명은 경남 창원을 방문해서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만났고, 그 만남 뒤에는 황교익, 이번에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을 했다가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오늘 아침에 황교익이가 자진 사퇴하겠다라고 한 이 황교익과 그날 오후에 황교익 TV라는 데 나가서 떡볶이 먹방을 했다.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산하의 그 이천에 대규모 물류단지에서 엄청나게 큰 화재가 발생을 했고, 그 화재의 현장에 소방관 구조대장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전 국민이 그 구조대장의 생사를 놓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경기도지사라는 사람이 창원을 가서 그 황교익 TV에 나가서 떡볶이 먹방을 했다. 이 수도 없이 터져 나오는 이재명 문제의 본질은 인성, 자질이 안 된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이나 정치 지도자가 될 책임감, 기본적인 책임감이 없다라는 사람입니다. 이재명이 6월 17일 이때 경남을 왜 방문했느냐 하면 김경수 지사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김경수 지사가 경남을 오지 않아도 된다, 오지 말라라고 하는데 굳이 이재명이 쳐들어가듯이 김경수 지사를 만나러 갑니다. 이유는 친문의 지지, 김경수로 상징되는 친문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김경수를 만나러 가서 경기도와 경남도에 업무 협약을 한다, 행사를 하면서 그건 아무 내용도 없습니다. 김경수를 만나서 지지해달라, 만나는 모습, 그것만 언론에 나가도 친문의 이재명에 대한 그 안티 분위기, 그것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 그 계산해서 경남을 방문한 겁니다. 이 정도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으면 즉각 경기도로 귀환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재명은 화재는 관심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김경수를 만나는 것이고, 그 다음 황교익을 만나서 떡볶이 먹방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황교익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판을 들었다 놓았습니다. 황교익이 이낙연 보고 정치 생명을 끊겠다 했습니다. 이낙연이 정치 생명이 끊길 만한 내용이 있는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황교익이라는 사람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 유력한 대선 후보를 정치 생명을 끊어버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옥신각신하다가 그 자세한 내용은 대부분 국민들 관심도 없습니다. 또 저러는갑다. 옥신각신 중에 오늘 또 황교익은 자진 사퇴하겠다고 합니다. 자진 사퇴를 하든지 말든지 별 관심 없지만 이재명의 무책임입니다. 이재명의 지사 찬스라고 이야기하는 이재명이 경기도지사직을 갖고 저렇게 끝까지 움켜쥐고 있는 것은 자신의 홍보, 또 자신의 선거 캠프에 관계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황교익의 경우처럼 많이 취직을 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이 모두 드러나고 그 사람들의 자리가 위태로워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황교익 보훈 인사다, 지사 찬스다, 이래서 이재명에 대해서 많은 공격이 있는 가운데 오늘 또 이런 이재명의 보훈 인사가 또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 일자리 재단의 그 노조가 지금 이건 고발을 했습니다. 일자리 재단의 팀장 2명이 부서 책임장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자격 요건을 어기고, 이 팀장 2사람은 한 사람은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지난 선거에서 이재명 선거 캠프에 있었던 사람이고, 한 사람은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이재명을 도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보훈 인사를 했다라고 해서 노조가 폭로를 했습니다.
일자리 재단에서는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황교익이나 이 두 사람만이 아닙니다. 지금 경기도와 경기도 산하에는 이재명의 선거를 도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또 기본소득 홍보에서 드러났듯이 그 34억 원의 경기도 예산으로 이재명의 기본소득을 홍보했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 경선에서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산과 자리를 이재명 자신의 선거를 위해서, 자신의 홍보를 위해서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점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시 제가 처음 던졌던 질문, 이재명은 저렇게 많은 자질의 문제가 있고 책임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합리적인 중도에 있는 분들마저 일부 이재명을 지지할까 하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많은 문제가 있는 것 알겠는데 그래도 이재명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좀 보살펴 주려고 노력도 하고 순발력 있게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안을 내놓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이재명이 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척하고 우리 사회의 각종 문제에 대해서 남들보다 빨리 그 대안을 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모두 무책임하고 홍보에 불과하다, 쇼에 불과하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을 거치고 경기도지사를 거칠 때까지 이런 보온 인사, 예산을 자기 홍보를 위해서 쓰고 하는 부분은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자기 권한을 이용해서 돈을 해먹은 건 없지 않느냐. 이걸 또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이재명은 무책임하지만 자신의 홍보에만 열중을 하지만 권력형 비리, 소위 돈과 관계되는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게 아직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 없는 건 맞습니다. 이제 대통령은 마지막 자리입니다. 이재명에게 있어서. 이재명은 달라질 거라는 점입니다.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는 이재명에게는 거쳐가는 자리였을 겁니다. 이재명처럼 자질이 부족하고 책임감이 없는 사람, 지 홍보하고 쇼하는 데만 익숙한 사람은 마지막 자리에서는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재명에 대해서는 이재명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 두 사람에게서 오랫동안 이재명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박수영 현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입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을 할 때 박수영 의원은 당시에 경기도 행정부지사였습니다. 그 당시에 2014년입니다. 저희 판교에서 야외 공연을 하는 도중에 그 환풍구가 무너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환풍구 밑으로 떨어져서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중상을 입는 이런 대형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판교는 성남시 아니죠. 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시 경기도지사가 독일 출장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수영 당시의 경기도 행정부지사가 이 모든 일을 맡아서 수습을 했는데 성남시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이재명의 첫 반응은 사고가 발생했는데 성남시가 왜 책임져야 되느냐였답니다. 경기도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규정에 경기도와 성남시가 함께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은 끝까지 성남시는 책임이 없다라고 버팁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뒷수습, 유족들과의 합의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커지게 되죠. 유족들과 합의하는데도 성남시장은 끝까지 거기에 도장을 찍지 않습니다. 도장을 찍으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도지사 대신 경기도 행정부지사인 박수영 의원이 나서서 모두 정리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고 수습이 끝나고 유족들과 합의도 끝나고 이제 그걸 발표하는, 언론에 발표하는 자리, 그 발표는 100% 모두 이재명 성남시장이 거의 다 합니다. 사고가 났는데 책임도 지지 않는 사람이 왜 사고 수습에 대한 언론, 방송에 대한 발표는 성남시장이 해야 하느냐라고 박수영 당시의 행정부지사가 제동을 걸었지만 박수영 행정부지사 모르게, 경기도 모르게 없는 데서 그 기자회견은 모두 이재명이 했다는 겁니다. 책임은 어떤 것도 지지 않는다. 자기 관내에 자기 책임인데도 자기는 회피한다. 하지만 홍보하는 부분은 자기가 해야 한다. 이게 이재명의 무책임입니다. 이게 이재명의 자질입니다. 이러니까 형수에게 쌍욕을 하게 되고 몇 년째 배우 김부선 씨가 자기와 사귄 부분에 책임을 져라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외면합니다. 뭐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저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합니다. 평소에 이재명 스타일이라면 김부선은 몇 번이라도 지금 감옥에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그럴 리도 없지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5년 내내 우리 국민들은 김부선 씨를 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재명아, 사람부터 되라. 지금 김부선 씨가 매일 하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자질, 이 무책임, 이런 인성을 또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신상진 전 의원입니다. 신상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사로서, 이재명은 변호사였죠. 그러니까 20대부터 성남에서 같이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오랫동안 성남에서 활동해 온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국회의원으로, 한 사람은 시장, 도지사로 이렇게 성장해 온 것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아마 이재명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일 겁니다. 우리가 프레임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꼭 김부선, 형수 쌍욕으로 그렇게 프레임만 씌울 필요가 있느냐? 이재명의 본질도 들여다보자. 예, 본질 들여다봐야 합니다. 근데 프레임을 아무나 씌운다고 그 프레임이 씌워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억지로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다가 역공을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프레임이 작동을 하려면 그 프레임이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재명의 여자 문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김부선의 문제, 김부선의 프레임이 결정타가 되는 겁니다. 이재명이 평소의 생활에도 욕설이나 이런 언행에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형수 쌍욕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신상진 의원이 저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신상진 전 의원과 박수영 의원에게 현재 그 이야기를 합니다. 대선 전국에서 이재명에 대해서, 이재명의 본색에 대해서 꼭 많이 알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이재명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은 하겠지만 개인적인 사생활이나 이런 이야기까지 자세하게 할 수 있느냐? 보수 쪽의 인사들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이재명이 사생활이 그렇게 문제가 있다는 걸 내가 잘 알지만 그것까지 다 까발릴 수야 있겠느냐? 이 이재명의 인성, 이 이재명의 무책임, 기회만 나면 책임은 지지 않고 자신을 홍보하고 쇼하는 데만 익숙한 이 이재명이 만약에 국정을 책임지게 된다면 나라는 엉망진창이 될 거라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격조만 지킬 것이 아니고 정말 이재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팩트는 모두 밝혀야 할 때가 됐다라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래, 이재명이 문제가 있다는 거 알겠다. 이재명이 홍보만 하고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거 알겠다. 그런데 이재명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뭐라도 해주려고 하고 그게 뭐 기본소득이 포퓰리즘인 것도 알겠다. 뭘 해주더라도 하려고는 하지 않느냐. 다른 후보들 그렇지 않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후보가 내건 공약이 공무원 채용을 확대하겠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공무원이 10만 명 넘게 늘어났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많은 정규직 채용, 공무원 숫자를 늘려서 지금 우리 사회의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4차 산업시대에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선거판에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먹혀드느냐,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게 좀 설득력이 있느냐, 이게 문제인 겁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후보가 공무원 채용을 늘리겠다라는 일자리 대책으로 내놓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걸 공격할 때 저 대책을 공격하는 것만이 아니고 국민의힘 쪽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손에 잡히는 뭔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어쩔 수가 없다. 저걸 공격하는 것이 맞긴 하지만 그게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고 그게 효과를 발휘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포퓰리스트들이 언제나 노리는 점이 이 점이거든요. 포퓰리즘을 덮을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포퓰리즘을 누를 수 있는 방법은 포퓰리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선거판에서는 단기간에 승부가 끝나지 않습니까? 모두 속임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뭔가라도 하려고 하지 않느냐. 그걸 깨뜨리는 방법은 기본소득에 대한 기본적인 논쟁은 해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의 많은 후보들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해야겠는가? 우리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그 고통, 힘든 게 뭔가를 가지고 그 안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 뛰어드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엘리트적이고 좀 우리 사회의 상류층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 그런 개념, 생각들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기본소득이 문재인의 공무원 확대하겠다는 게 옳다는 게 아닙니다. 선거판에서 이게 먹혀 들어가는 부분을 막아야 한다. 최소한 막기라도 해야 한다. 그 점을 언제나 생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타겟은 간단합니다. 합리적인 중도, 합리적인 보수 진보의 사람들도
저 이재명을 아직도 지지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걸 지지하지 않도록 만드는 방법은 지금 보수의 국민의힘의 후보들도 우리 사회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이재명은 경기도지사라는 사람이 경기도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서 전 국민들이 거기에 갇혀있는 소방대장이 구조되기만을, 살아서 나오기만을 애타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에서 경남 창원을 내려가서 거기에서 먹방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먹방 유튜브를 찍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이재명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는 것은 당연한데도 이런 이재명에게 지지율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지율이 모이고 있는 이유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잘못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잘못하는 부분을 고쳐야 이재명보다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건 선거판에서 당연한 전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고맙습니다.